1964년 5월 6일에 있었던 김해 혀 절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. 당시 만 19세이던 최말자라는 여성에게 발생한 사건 이야기입니다. 당시에 이 여성이 그 친구들과 좀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을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생명부지의 21살 노 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그 노 씨가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해서 조금 이 최 씨가 본능적으로 친구들한테 좀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을 좀 안전하게 귀가시켜줘야 된다는 책임감에 할 말 있으면은 친구들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 씨가 저쪽까지 좀 길을 같이 가달라는 요청을 해서 함께 좀 걸어가게 돼요. 노 씨와 최 씨만 현장에 남았던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이제 노 씨가 최 씨를 강간하기 위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.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강간 시도를 하면서 3번 정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근데 마지막 시도에서 이 최 씨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 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그 순간에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혀의 1.5cm가 절단이 되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.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혀가 잘린 이 노 씨는 최 씨와 최 씨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혀가 잘리게 된 것도 인연인데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. 최 씨는 너무 황당하죠. 그래서 강하게 이제 최 씨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. 좀 자신을 병으로 만들었으니 널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. 적반하장이네요. 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 씨가 이 노 씨를 강간 미수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요. 근데 고소를 했더니 진짜 이 적반하장격으로 이 노 씨는 이 최 씨를 상대로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 뭐 경찰에서는 최 씨가 했던 그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을 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실은 검찰에 넘겨요. 이 노 씨의 행위는 강간 미수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막힌 일은 검찰에서부터 일어나요. 검찰에서 갑자기 최 씨를 구속을 합니다. 네? 예, 최 씨 이 여성을 구속을 해요. 중상해죄를 이제 범한 피의자로 보고 갑자기 구속을 하거든요.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? 뭐죠, 뭐 이게?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사실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좀 명확하지 않는데 이 강간 미수를 범한 이 노 씨는 구속되지 않고 최 씨는 구속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. 그리고 결국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이 노 씨의 강간 미수죄는 기소하지 않습니다. 노 씨는 그 최 씨에 대해서 협박했던 것, 특수협박, 특수주거침입 정도로만 기소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강간 미수죄의 피해자였던 최 씨가 중상해죄 이제 피고인이 돼서 최 씨와 노 씨가 함께 나란히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. 이 검사 수사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한 2달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검사가 당시 최 씨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요.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도 하고 둘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할 얘기. 그러니까 결혼하면 간단하잖아라는 얘기가 너무 폭력적인 얘기 같아요. 강간 미수범과 피해자가 나오면 둘을 이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강간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혼 안 한 남성 여성이었으면은 결혼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했던 것 같거든요. 자, 이 결혼하라는 얘기는 경찰, 검사, 판사, 판사도 했죠. 네, 심지어 최 씨의 변호인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사건을 총
촉각 혀 자른 키스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노 씨나 최 씨가 이미 딴 처녀 총각과 혼인하긴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다.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벗고 나서 양쪽 부모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마음을 돌리게 해서 두 사람 간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라고 킨 모두가 변론이죠. 모범이네요. 약간 네. 모두가 진짜 모범. 야만의 시대. 너무 기막힌 변론이었어요. 진짜 야만의 시대. 근데 최 씨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되게 막 숙이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자기 할 말은 뭐 이거 명확한 강간 미수죄고 난 그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도 하시고.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판결에서 어떻게 어떻게 났나요? 최종적으로 나냐. 그 최 씨는 중상해죄가 인정이 됐고요.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고 노 씨는 뭐 강간 미수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협박, 특수주거침입 인정이 되지만 형량은 최 씨보다 좀 적게 나와요.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니까